우리 이혜훈 의원님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어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제 토론자로 청탁을 받으면 학계에 있을 때부터의 버릇이 발제 원고를 열심히 읽고 거기에 이제 토달 것을 찾는 것이 습관입니다. 근데 우리 박 교수님 원고를 토달 것 찾느라고 열심히 2번을 읽었는데 사실 토달 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 이 공정사회라는 하두를 던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치 일선에서 보면서 느꼈던 그런 단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권 샀는데 마이클 샌달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한국어판이 나오고 몇 개월 만에 수십만 부가 팔렸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책이 많은 시대라 재밌는 소설도 10,000부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철학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철학책이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수십만 부가 팔렸다. 이거는 저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공정성에 대한 얼마나 공정성에 목말라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공정한 사회로 간다라는 화두를 꺼내신 것이 정말 적절하고 정말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공정이 무엇이냐? 서로 각자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정하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이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공정성을 얘기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듣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반칙 없는 사회, 억울한 일 안 생기는 사회, 이거를 공정사회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대로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법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될 룰도 있고 또 많은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룰과 규범을 시간 중복기처럼 어기는 이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형 강부자. 그거 사실 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사회라는 것이 기본으로 법치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반칙 없는 사회, 억울한 일 없는 사회 만드는 것이 그게 공정사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꺼낸 것만으로 정치적으로는 다 성공한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의 정치적인 파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화두를 던집니다. 통합하겠다, 중도 실용하겠다, 친서민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던져놓고 그걸 제대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굉장히 점검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또 제대로 했다 안 했다 피부에 가까이 느끼는 것도 많이 없고 또 제대로 안 했을 때 분노하는 것이 좀 덜한 편입니다. 비교적. 그런데 이 공정이라는 화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이 압축적인 성장을 거치면서 너무나 이 각자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응어리를 져 있는 한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룰을 어기는 것을 사회 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을 시군 중먹기처럼 하는 것을 보아왔고 또 그 결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룰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분노, 원망, 한 이런 것들이 응어리처럼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화두는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루어낼 능력이 없으면서 이 화두를 꺼냈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부메랑을 크게 맞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화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먼저 해야 국민들이 진정성 있는 공정사회라는 로 간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법치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하지 않으면서 공정사회로 가겠다고 100번을 얘기한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어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불법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다 접어놓고 우선 이제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부터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 이제 위장전입은
잘못한 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되면 기본으로 위장 전입은 몇 번씩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위장 전입 분명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10조 37조 알고 계시겠지만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과실치사에 대한 형량이 징역 2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중하게 다루는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 청문회에서 그냥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청문회 통과했다고 분명히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분인데도 검찰이 아무 기소를 안 하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이런 사회. 그대로 간다면 누가 공정사회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 공소시효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2006년에 명백히 위장 전입하신 것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냥 갑니다. 임명됐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총장께서 이번에 그 공정산 사회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자 편에 서서 강한 자를 제가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예, 강자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국민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정말 공정한 사회를 진정성 있게 하시려면 이런 처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다운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계약서 탈세의 전형이죠.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 역시 징역 3년 이하의 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다 넘어갔으니까 통과했으니까 국민들이 이해한 것이고 양해된 것이고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분당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분명히 국회법 29조에 보면은 원칙은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국무총리, 그 다음에 처장, 차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03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희상 비서실장이 임명이 될 때 문희상 비서실장은 법에서도 겸직 제외에 해당하는데 이거 불법도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저는 이것은 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기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한 사람이 같이 한다면 이것은 저는 삼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 29조를 넘어서는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분도 바로 사직하고 바로 3월에 사직했는데 4월에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뭐라고 비판했느냐면 바로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비판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거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한나라당의 비판 때문에 문희상 실장이 사실 의원직 사퇴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한나라당이 180석을 가진 여당입니다. 근데 한나라당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부터 공정한 사회를 꺼낸 여당인 만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공정한 사회를 가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사실 통상 한 1년에 3천에서 4천 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만여 건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구호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불법 사찰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사찰은 이미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많은 국민들은 이 불법 사찰 문제의 처리를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선결되어 이런 과제들, 소위 법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 통합민원센터 만들고 공정 로드맵 만드는 거 공연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꺼내신 이 공정한 사회의 화두 당연히 국회가 제일 먼저 앞서서 도와서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할 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정치권이 꺼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중간에 하다가 너무 본인들이 힘들 것 같으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은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고 소위 국민의 공복이라는 정치인들로서는 최소한의 책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당은 이것에 대해서 올인해야 되고 당연히 대통령을 도와서 이 공정사회로 가는 것들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공정사회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보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듣고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길로틴을 만든 사람 길로틴에서 처형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여당 프리미엄 한 10년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여당 돼서 프리미엄 누리면서 이제 간만에 곁불 좀 셀라 그러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이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굳이 니체가 얘기한 그 르상티망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니체가 르상티망을 얘기할 때는 사회적 어떻게 보면 열패자가 승자에 대해서 갖는 적개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 이런 사회는 절대로 선진사회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니체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열패자들이 승자에 대해서 갖는 적개감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공정사회 관련해서 17개 추진 법안을 정했다. 반가워서 봤습니다. 근데 좀 놀랐습니다. 그중에 집시법. 저는 집시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로 치고 이 집시법이 공정사회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이해하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많은 국민들도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 집시법이 공정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17개 법안이 이제 집시법 하나 있고요. 경제 관련해서 이제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이 7개입니다. 그리고 보훈 관련해서 국가 유공자 잘 도와주겠다는 법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관련법이 3개예요. 교육 관련법도 보면은 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노조들이 단일화 창구를 비례대표제로 해야 된다. 야당과 그 교원단체들이 교원노조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 교원노조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사회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반칙하지 말고 좀 우리 억울한 일 없게 해달라인데 이 법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사회로 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얼마만큼 공감해 주실 건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이 화두를 꺼낸 것, 특히 대통령이 이 화두를 꺼낸 것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요. 꺼낸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서 정말 공정사회로 가는 기틀을 만든 정부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